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악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케일, 즉 음악의 언어, 그 중에서도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엔 음악의 나라, 즉 음악의 조성,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음악의 언어가 스케일이었다면 조성은 음악의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즉, 한국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한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주어진 조성이 있다면 주어진 조성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스케일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C 메이저 키의 음악을 작곡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스케일, 즉 언어는 C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G 메이저 키의 음악을 작곡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언어, 즉 스케일은 G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여 멜로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키라고 불리우는 조성은 왜 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평소에 노래방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이 노래는 너무 높아. 그래서 키 좀 낮춰야겠어. 자, 반대로 이 노래는 나한테 너무 낮아서 키 좀 높여줄래? 그럼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노래방 리모컨에서 어떤 것을 눌러 반주의 키를 조정하죠? 네, 맞습니다. 숫자 5번에 있는 음정 버튼을 통해 키를 높이거나 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작곡을 할 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음역대를 고려하여 조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성과 상관없이 멜로디를 만들 때 고려를 해도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의 설명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조성으로 인해서 어떤 음악의 뉘앙스, 즉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성으로 인해 곡이 더 슬퍼지기도 하고 곡이 더 밝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조성, 즉 키는 음악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 즉 언어는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조성을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구분 짓는 것은 조표, 조표란 샵과 플랫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결국 스케일을 알면 조성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메이저 스케일은 시작음을 C로 시작하여 C로 끝나는 음계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이 되기 위한 규칙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3번과 4번 음의 사이가 반음 간격, 7번과 8번 음의 사이가 반음 간격이었습니다. 나머지 음의 간격은 온음이었었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음은 도. 자, 1번과 2번 음은 온음 간격이었었죠. 그래서 두 칸, 한 칸, 두 칸. 세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세 번째와 네 번째 음의 사이는 반음 간격이었죠. 그래서 한 칸. 4번 음과 5번 음은 온음 간격이었죠. 한 칸, 두 칸.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도 온음 간격이죠. 한 칸, 두 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음도 온음 간격이었었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은 반음 간격이었었죠. 그래서 한 칸. 네, 그럼 지금처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라는 음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즉 C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그럼 C 메이저 스케일엔 샵과 플랫과 같은 조표가 붙은 음이 있을까요? 자, 조표가 붙는 음은 피아노에서 검은 건반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조표가 붙은 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은 조표가 없는 스케일입니다. 즉 C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는 조성은 C 메이저 키며 C 메이저 키에는 조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스케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메이저 스케일, 즉 D 메이저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 메이저 스케일은 시작음을 D, 레로 시작하여 레로 끝나는 음계이며 규칙은 3번, 4번 음이 반음 간격, 7번, 8번 음이 반음 간격이었었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음이 D,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의 사이는 온음이었었죠. 한 칸, 두 칸. 세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반음 간격, 한 칸. 다섯 번째 음은 온음, 한 칸, 두 칸. 여섯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일곱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의 사이는 반음 간격이었었죠. 그래서 한 칸. 이번엔 샵과 플랫 같은 조표가 붙은 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D 메이저 스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미, 파, 샵, 솔, 라, 시, 도, 샵, 레죠. 보시면 파와 도에 샵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는 메이저 키는 파와 도에 샵이 붙어 파샵, 도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계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음이 E 플랫이죠. 미 플랫. 자,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은 온음이었었죠. 그래서 두 칸, 한 칸, 두 칸. 자, 세 번째 음도 온음이죠. 한 칸, 두 칸. 네 번째 음은 반음이었었죠. 한 칸. 다섯 번째 음은 온음, 한 칸, 두 칸. 여섯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일곱 번째 음도 온음, 한 칸, 두 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의 사이는 반음이었었죠. 그래서 한 칸. 그럼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E 플랫, 파, 솔, A 플랫, B 플랫, C, D, E 플랫이 됩니다. 여기서 A 플랫의 음을 G 샵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플랫의 스케일은 플랫을 표현하여 조표를 표현하기 때문에 G 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A 플랫을 사용하여 말을 한 겁니다. 사실 결국엔 G 샵과 A 플랫은 같은 소리를 내는 음이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을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즉 소리는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E 플랫도 사실 D 샵과 같은 소리겠죠. 그리고 A 샵과 B 플랫도 같은 소리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플랫 스케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G 샵, D 샵, A 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B 플랫, A 플랫, E 플랫 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E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는 조성 E 플랫 메이저 키로 어떤 음의 조표가 사용이 되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E 플랫, A 플랫, B 플랫입니다.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키에서 사용되는 조표는 E 플랫, A 플랫, B 플랫 음이 됩니다. 이것을 악보를 통해 표기를 한다면 화면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먼저 C 메이저 키의 경우엔 조표가 안 붙었으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표가 안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D 메이저 키의 경우엔 파와 도에 샵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이름도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가 되겠죠. 다음 E 플랫 메이저 키의 경우엔 미와 시와 라 자리에 플랫이 붙었으므로 악보에도 미, 라, 시에 플랫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보의 조표를 확인하여 음악의 조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악보에 표기된 조표의 자리음은 표기된 조표의 음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보에 지금 시, 미, 라의 조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모든 음들은 시와 미와 라에 플랫을 붙여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D 메이저 키의 음악이라면 파와 도 음은 파샵과 도샵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 작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먼저 해당 곡의 키를 정하고 D 메이저 키의 음악을 만든다면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의 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성음악의 음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음계가 맞지 않으면 불협음과 조성을 알 수 없는 현대적인 느낌의 곡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는 미국말, 영어를 사용해야 대화가 통하겠죠. 하지만 미국에 가서 한글을 사용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들 음악의 조성, 즉 나라를 정하면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 즉 그 나라의 스케일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케일과 조성을 설명하다 보면 화성학의 처음 시작인 음정을 알아야 하고, 조표와 악보를 설명하다 보면 기초 음악 통론과 같은 음악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너무 지루하게 되고 큐베이스를 활용한 작곡 수업의 방향성이 상실될 수 있어 최대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론적인 강좌는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이론들을 담은 강좌이니 조금은 좀 지루하시고 어렵더라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